여러분들은 복싱 역사에 중요한 기록이 세워진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경기가 열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40년 역사의 컴퓨박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기들 중 두 경기가 12라운드 경기 기준 양 선수의 총 주먹 개수가 가장 적었던 경기 순위에서 역대 3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내일 리뷰할 카넬로와 스쿨 경기입니다. 어찌됐든 역대 4위는 지금 보이는 데빈 헤이니와 호세 카를로스 라미레즈 경기였으며, 역대 3위는 이 라이언 가르시아와 롤랜도 로메로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을 어떻게 포장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복싱 분석이니까 꾸역꾸역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테오피모 로페즈 대 아놀드 바르보자의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아놀드 바르보자 선수는 얼마 전에 이 선수에 대해서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거리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랄게요. 자, 왼쪽에 있는 테오피모 로페즈 선수는 복싱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 이 선수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 스피드면 스피드, 그 파워면 파워, 거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선수라고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테오피모 로페즈 선수 경기 중 이날 컨디션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 선수가 정교함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수들인데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이렇게 잽을 깊숙하게 던지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냥 던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잽을 얼굴이 아닌 바디 쪽으로 양 선수가 뻗어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머리보다는 바디 쪽을 쳐주는 게 적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Barely won his last 3 fights or so. 그래서 이렇게 양 선수가 왼손을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세는 왼손이 상대방의 바디 쪽을 쳐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왼손이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머리 쪽으로 향하더라도 일단 이 자세에서는 멀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뒷손으로 패링하고 카운터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가 불안해 보일 수는 있으나 양 선수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보자 선수가 양손을 본인 얼굴 앞쪽으로 위치시켰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르보자 선수가 왼손하고 오른손 중 어떤 주먹을 내더라도 로페즈 선수는 뒷손 하나로만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보시면 메이웨더의 전매 특허인 숄더롤 자세인데요. 이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어깨로 방어를 하고 뒷손으로 카운터를 쳐주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르보자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바르보자 예상으로는 이렇게 잽을 내면 로페즈가 몸통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보자는 로페즈의 오른손 카운터를 의식해서 더킹과 동시에 뒷손인 오른손을 로페즈의 바디 쪽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로페즈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르보자에게 앞손 바디샷을 적중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라운드 탐색전이 끝났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오피모 로페즈가 이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라운드 탐색전이 끝난 이후에 이 로페즈 선수가 스피드를 올리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바르보자 선수가 따라가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e was already ahead 2-round station. Mike Tyson. Mike, what do you see? Hey, very sharp fight. Very aloof. He's not as fluid in his motions as Teofimo Lopez Square. You know he's feeling good. Look at the moves he's making. Brilliant counter punching by Teofimo. Just portray with their body language how confident they're feeling in Square. When he's moving like this, being hard to hit, you know, you can throw the jab 100 different ways. Speed. Heard him say it before. He's in a rhythm, and he is searching Before the fight. Yeah, and also Like he's trying to close the show. About who Teofimo Lopez is, because I only heard him call. disadvantage against Teofimo, Mike. Right, and continue to Hold look the this rope, don't hold the impressive. rope. Who can? He needs to sell out. They really exchanging in the 12th round, man. 그리고 바르보자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거리감에 대해서도 이 테오피모 로페즈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살짝 피하고 카운터를 넣어주는 모습과 Barboza.
상대방의 라이트 공격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숄더 롤을 사용해서 어깨로 튕겨주고 오른손 카운터로 정확하게 바르보자의 턱을 적중시켰습니다. Wrinkles. Is there still a gap in experience? Good body shot. 그래서 이 경기 전반적으로 테오피모 로페즈가 아놀드 바르보자 선수를 압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Scorecards. Max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패배한 아놀드 바르보자 선수의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Luca and Eric. 승리한 테오피모 로페즈의 얼굴은 약간은 상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페즈 선수의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가드를 활짝 열어놓고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Moment. It's not an 이렇게 들어가다가 카운터를 맞는 일도 생기고 overwhelmingly fast. And Barbosa's patient. 너무 공격만 생각한 나머지 가드를 내리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서 큰 거 맞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unterpunch. None of that I unexpected. mean, he got to double it up. Get close. Corner's going to tell him in between rounds. Landing his best shots he's landed in the entire fight. Whatever effect that right hand had, Teofimo certainly. Yeah, Barbosa seems to isn't. Opponent, then you can. 그러니까 테오피모 로페즈는 이 경기 전반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자칫 KO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다음 경기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슈퍼 라이트급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다음 경기는 데빈 헤이니 대 호세 라미레즈 경기를 보겠습니다. Well, the boxing keeps on coming. 이 경기는 해설자들이 1라운드에 했던 얘기들을 좀 보고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Right now, his feet just look a little too everywhere. They don't look like they're in rhythm at all. He's moving. He's still looking like he was in the Garcia fight. Right now, I'm just thinking his feet is not under control. They're erratic. They're moving up. They don't look like they're in rhythm. I don't know what's going on. But he got Jose Ramirez in front of him. Why is he doing that? I don't know. We'll see how this unfolds. He hasn't thrown nail jab. He's limiting Ramirez's punch output, but at the same time, he's limiting his own. Neither man has really thrown a meaningful punch to this point in the fight because of the footwork. And he just need to flow. He just need to flow. First start with that jab. Start at least getting a rhythm on that. He's an orthodox fighter, but he continues to move. Now he moves to the left momentarily, goes back to moving to the right. He just need to relax and calm down a little bit. It just seems like he's so erratic right now. He hasn't calmed down to let the fight start to happen. Ramirez misses a wild right hand. Perhaps not the biggest surprise that Devin Haney doesn't look sharp and comfortable in the early going. This is a career-long one-year layoff. Why is he not jabbing? It's one thing to show your footwork, but use it to set up the jab. And then that's the way you get started. Now watch. Every punch you throw is going to be so hard. Watch. Even the jab is going to be like a punch rather than just like something to set the guy up with. It's too frantic. Once he calmed down, the fight will then start. Yeah, and you see Devin Haney's right foot, the Velcro is not tied. It is on the left, so I don't know if that's a fashion statement or just a mistake. Can't be a fashion statement. No, they just came apart. Yeah. Just came apart. He's just doing too much right now, bro. He got to relax and calm down if he wants to get in this fight. It's only the first round. It's only one round. Whatever questions we had about what he did in that round, maybe they'll be answered in the next. But step one is fix the right. 이 해설진들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스텝이 너무 어수선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His feet just look a little. 일단 헤이니가 스텝 뛰는 모습을 보면 상체와 하체가 뭔가 출렁출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Everywhere. They don't look like they're. 그러다 보니 밸런스가 잡히지 않고 어찌 보면 잽조차도 낼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빈 헤이니가 일반적인 복싱화를 신지 않고 얼마 전부터는 무언가 커스텀 슈즈를 많이 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 라이언 가르시아와의 대결에서 신은 복싱화도 조금은 독특해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에디언 프로모터가 아마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약간은 둘러 말했지만 경기력 향상이 아닌 약 눈에 띄는 행동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작년에 WM이라는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셀럽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셀럽은 얼굴을 다치면 안 돼서 그런지 링 위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에 이 사우디 형님이 라이언 가르시아와 데빈 헤이니의 재대결은 관심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데빈 헤이니는 이 복싱 선수가 아닌 그냥 셀럽 역할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다음 경기인 라이언 가르시아와 로메로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Have finally decided to fix the right down Manhattan. This just in. 자, 자막 보시면 롤리 로메로 지난 경기에서 패배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좀 오타 같습니다. 예,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했습니다. No, it's rolling. 자, 이 라이언 가르시아는 이 경기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80억을 받았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릴 때 봤던 배트맨 차를 어디서 구해서 입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한 것 치고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죠. In any way other than the setting and the is the most likely candidate. 일단 경기 초반 오른쪽 보라색 트렁크를 입고 있는 이 로메로 선수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경기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로메로 선수는 자세가 약간은 독특합니다. 무게중심을 상당히 뒤쪽에다가 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세는 공격을 할 때 상체 중심도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가드가 굉장히 활짝 열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본타 데이비스 자리에 라이언 가르시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훅 카운터에 맞기 딱 좋은 자세죠. 그래서 이 경기도 로메로의 느슨한 방어 때문에 KO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직전 미트 치는 모습을 보더라도 상체는 예전보다 많이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오른손을 뺨에다가 굉장히 붙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에서도 왼손으로 바디를 깊숙하게 찔러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드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전에는 제 예상으로는 로메로가 굉장히 거칠게 공격을 하다가 이 라이언 가르시아의 레프트 훅 맞고 그냥 경기가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가드를 굉장히 잘 붙이고 있죠. 이 라이언 가르시아 생각보다 가드가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일단 무리하게 레프트 훅을 가드 위로 던졌는데 그것이 막히고 나서 머리를 부랴부랴 뒤쪽으로 뺐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데빈 헤이니와 라이언 가르시아 경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거칠게 밀고 들어오면 라이언 가르시아는 머리를 뒤쪽으로 빼면서 큰 거 맞으면서 다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또 머리를 뒤쪽으로 빼다가 이 로메로의 레프트 훅에 정타를 맞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아차 싶었는지 로메로의 두 번째 훅에는 가드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첫 번째 맞은 주먹이 데미지가 들어갔는지 그냥 다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드를 단단하게 올리고 있었던 로메로가 가르시아의 레프트 훅에 맞게 됐고 방금 전 다운당했던 이유에 대해서 까먹고 라이언 가르시아도 가드가 활짝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콤퓨박스에서 집계한 이래 펀치 개수가 가장 적었던 경기 3위에 오를 만큼 굉장히 지루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즉 제가 할 말이 없다는 뜻이죠. 다음날 펼쳐질 카넬로 경기에 정말 재밌는 경기를 기대했으나 다들 아시겠지만 그 경기가 펀치 개수가 가장 작은 순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카넬로 경기는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될까 정말 막막하긴 한데요. 그래도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